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 이 강력한 한 문장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지 않으셨나요?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닌 삶의 가장 처절한 순간에 인간 정신의 존엄성을 일깨우는 이 명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비극의 현장, 바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과연 누가, 그리고 어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이에서 이토록 위대한 깨달음을 길어 올렸을까요? 우리는 오늘 그 위대한 정신의 주인이었던 빅터 프랭클 박사의 삶을 찾아 떠나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극한의 상황에서 한 인간이 어떻게 삶의 의미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찾아냈는지, 그 처절하고도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우리 인생의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기를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905년 예술과 지성의 도시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수도 빈에서 한 명의 비범한 인물이 세상의 빛을 보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빅터 프랭클.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인간의 정신세계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일찌감치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로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며 유럽 지성계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당시 빈은 지그문트 프로이트와 알프레드 아들러 같은 위대한 정신분석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말 그대로 지성의 요람이었죠. 프랭클 박사는 이들의 이론을 깊이 탐구하면서도 자신만의 독자적인 치료법인 로고테라피, 즉 의미치료의 씨앗을 부지런히 가꾸고 있었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인간이 삶의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고 추구함으로써 그 어떤 정신적 고통도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다는 심오한 철학을 담고 있었죠. 그는 이미 젊은 나이에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 그들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방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따뜻한 가족들이 있었고 학문적 성취와 함께 평온하고 안정된 일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펼쳐져 있었죠. 빈의 거리는 활기찼고 지식인들의 토론은 밤늦도록 이어지며 그의 젊은 시절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930년대 중반 유럽 대륙에는 마치 검은 구름처럼 어둡고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가 이끄는 나치 독일의 광기가 확산되면서 평화로웠던 빈의 지식인 거리에도 서서히 불안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한 겁니다. 유대인 박해의 물결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고 프랭클 박사 역시 유대인으로서 이 비극적인 소용돌이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빛나던 지적 배경과 행복했던 가정생활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리를 걷는 것조차 두려움의 연속이 되었고 이웃의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이 스며들었죠. 수많은 유대인들이 가족과 강제로 헤어져 화물열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가는 참담한 광경이 일상이 되었고 그 잔혹한 행렬 속에는 프랭클 박사와 그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도 예외 없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비극은 평범했던 한 인간의 삶이 어떻게 한순간에 뒤바뀌는지를 그리고 인류의 가장 어두운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고통스러운 시작점이었죠. 강제 수용소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그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 즉 자유와 사랑, 그리고 자신의 이론 원고까지도 빼앗길 수 있다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며 다가올 운명에 대한 깊은 불안과 긴장을 느꼈을 겁니다. 이처럼 잔혹한 현실 앞에서 그의 빛나는 이론조차도 무력하게 느껴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죠. 바로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하고 인류에게 전할 가장 강력한 통찰을 얻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잃은 그곳에서 그는 역설적으로 모든 것을 발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기차는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침내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뿜어져 나오는 냉랭한 공기와 함께 난폭한 고함 소리가 프랭클 박사의 깃전을 때렸을 겁니다. 그가 발을 디딘 곳은 바로 아우슈비츠였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존엄성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 모든 것이 파괴되는 지옥의 입구였죠.
도착과 동시에 모든 죄수는 자신의 이름 대신 숫자로 불리기 시작했고, 이는 개인이 가진 고유한 정체성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잔혹한 상징이었습니다. 가족들과의 강제적인 이별은 말할 것도 없었죠. 사랑하는 아내와 부모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그 어떤 육체적 고통보다도 더 깊은 정신적 절망을 안겨주었을 겁니다. 수용소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그들은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입고 있던 옷은 물론이고 시계나 반지 같은 개인 소지품은 물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도 강제로 깎였죠. 모든 것이 사라지는 그 과정은 마치 껍데기만 남은 빈 껍질처럼 스스로가 무의미한 존재가 되어가는 듯한 끔찍한 경험이었을 겁니다. 정신과 의사이자 철학자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내면을 탐구했던 프랭클 박사에게는 자신의 정체성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충격적인 순간이었을 테죠. 그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던 평생을 바쳐 연구한 로고테라피 원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원고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지만 결국 그것마저도 압수당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사상과 영혼이 담긴 그 원고를 잃었을 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무력감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마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한 것과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수용소에서의 삶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강제 노역에 시달려야 했죠.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무거운 돌을 나르고 땅을 파는 고된 노동은 육체의 한계를 시험했습니다. 최소한의 영양분만 제공되는 배급 식사는 늘 허기에 시달리게 했고 위생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병과 전염병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을 따라다녔고 수많은 동료들이 하루에도 몇 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죽음은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가 되어버린 끔찍한 현실이었죠. 이러한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성은 점차 말살되어 갔습니다. 동료들끼리 서로를 속이고 배신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프랭클 박사는 이 모든 잔혹한 현실 속에서도 끊임없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이 비참한 상황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했지만 놀랍게도 또 다른 어떤 이들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아내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그는 동료들에게 자신의 얼마 안 되는 빵을 나눠주거나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며 마지막까지 위로를 건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육체는 쇠약해졌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꺼지지 않는 정신의 불꽃이 살아있었죠. 프랭클 박사는 이 역설적인 상황에서 중요한 통찰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을 통해 의미를 찾는다는 자신의 로고테라피 이론이 어쩌면 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더욱 강력하게 증명될 수 있다는 예감이었을까요? 그는 밤이 되면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몰래 자신의 이론을 되뇌었습니다. 잃어버린 원고의 내용을 마음속으로 다시 쓰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했죠. 육체는 감옥에 갇혔지만 정신만은 자유롭게 사색하고 탐구하며 자신만의 내면 세계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는 동료들의 죽음을 목격하며 깊은 슬픔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이 보여준 작은 용기와 희생 속에서 인간 정신의 위대함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옥 같은 곳에서 프랭클 박사는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근원적인 의지를 발견하는 귀중한 경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긴 그의 모습은 한 줄기 빛조차 허락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오직 내면의 등불에 의지하여 길을 찾는 철학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들을 돕고 의미를 부여하려 노력하며 미래를 상상하는 행위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가치임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죠. 극한의 환경은 그의 정신을 파괴하기는커녕 오히려 그의 이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진정으로 찾아야 했던 삶의 의미는 바로 이 절망의 끝자락에 숨겨져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그는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단 하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내면의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었던 겁니다. 외부의 모든 조건이 인간을 짓누르고 통제하려 들 때조차 마음속 깊이 간직된 반응의 자유만큼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최후의 보루로 남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프랭클 박사는 수용소 안에서 수많은 동료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희망을 잃고 무너져 내렸지만 또 어떤 이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다른 이에게 빵 한 조각을 나누어 주거나 위로의 말을 건네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켜냈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으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면서도 저 멀리 노을 지는 하늘을 보며 잠시나마 아름다움에 잠기거나 사랑하는 가족과의 재회를 꿈꾸며 미래를 상상하는 이들도 있었죠. 그는 이러한 행위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인간 존재의 깊은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강제 수용소라는 극단적인 상황은 인간의 나약함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인간 정신이 얼마나 강인하게 의미를 찾아내고 심지어는 새로운 의미를 창조할 수 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장이었던 셈입니다. 차가운 수용소 바닥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긴 그의 얼굴에는 절망 대신 굳건한 의지와 깊은 통찰력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고통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을 발견하는 경이로운 순간이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 같았던 시간에도 끝이 찾아왔습니다. 수용소가 해방되던 날 모든 것을 잃은 채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기쁨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허무함과 슬픔에 휩싸였습니다. 자유를 얻었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폐허가 된 세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부재라는 거대한 아픔이었으니까요. 프랭클 박사 역시 해방의 기쁨보다는 가족의 죽음이라는 잔인한 현실 앞에서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혼돈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그는 수용소에서 얻은 깨달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의미의 가치는 그 어떤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진실임을 그는 확신했죠. 그는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강렬한 결단에 휩싸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찾아낸 삶의 의미를 혼란스러운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에 불타올랐습니다. 그의 손에 다시 펜이 쥐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수용소에서 잃어버렸던 원고의 내용을 다시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모든 경험과 통찰을 담아 인류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는 다시 펜을 잡았고 가슴속 깊이 새겨진 수용소의 모든 기억과 통찰을 끄집어내어 인류에게 전할 희망의 메시지를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유의 문이 열렸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환희보다는 더욱 깊은 절망의 그림자였죠. 홀로코스트의 지옥에서 벗어난 빅터 프랭클은 폐허가 된 도시와 함께 산산조각난 자신의 삶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부모님과 아내, 심지어 아내가 임신 중이었다는 비보까지 그가 사랑했던 모든 가족이 무참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소식이 그를 덮쳤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아 헤매던 그에게 이제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눌 이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이 거대한 상실감은 육체적 고통보다 더한 정신적 허무함으로 그를 짓눌렀을 겁니다. 하지만 프랭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수용소에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넘나들며 얻었던 깨달음, 즉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그 굳건한 신념이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개인적인 비극을 보편적인 인간의 고통으로 확장하여 이해했고 자신이 발견한 의미의 가치를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그는 세상의 혼란 속에서 그리고 개인의 깊은 슬픔 속에서 자신이 수용소에서 잃어버렸던 원고를 다시 집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고는 바로 훗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하게 될 명저 죽음의 수용소에서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 책은 단순히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인간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찾아내고 심지어 그 의미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를 철학적으로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깊이 탐구하는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주었습니다. 그의 이론은 로고테라피라는 이름으로 발전하여 인간이 가진 의미를 향한 의지를 핵심으로 하는 새로운 심리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로고테라피는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고통과 절망 속에서도 그 안에 숨겨진 고유한 의미를 발견하고
개인의 책임 있는 선택을 통해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의 강연장에는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그의 메시지는 국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빅터 프랭클은 자신이 겪은 극한의 경험을 통해 인간은 모든 것을 빼앗길 수 있지만 단 하나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만은 빼앗을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선 인간 존엄성의 승리이자 모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는 인류 보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정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고통을 통해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으며 자신의 태도를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깊은 통찰을 시청자 여러분의 가슴에 강렬한 울림으로 전해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는 명언이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삶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우리를 지탱하고 나아가게 하는 강력한 나침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삶은 고통의 의미를 묻고 그 안에서 우리 각자의 고유한 삶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는 영원한 과제를 던지고 있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소중한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